장맛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한지 작업장도 빠르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지를 만드신다더니 벽난로처럼 생긴 아궁이에 장작을 놓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게 당나무 껍질을 삶는 가마솥이에요. 이게 여기다 이제 불을 떼서 그 한지를 만드는 그 당나무 껍질을 여기다 넣어서 삶아요. 맨날 삶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당나무를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쌓아놓은 당나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 이게 전부 다 당나무예요? 예, 이게 그 당나무 껍질을 벗긴 거죠. 예, 껍질. 당나무는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베어내어 가마솥에 넣어서 증기로 쪄낸 후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에서 껍질을 벗긴 것을 피닥이라고 한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속에 이제 이렇게 시잖아요, 그죠? 겉에는 이제 요 청피하고 겉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로다가 일일이 청피하고 겉껍질을 벗겨내요. 벗겨내면 이제 그걸 이제 백닥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한지를 만들 때는 보통 피닥을 사용하지만 최고급 전통 한지를 만들 때는 백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나무 무지를 해서 벗긴 그 속태. 근데 왜 이 나무 이름은 당나무라고? 이게 이 참 나무가 이게 이게 진짜 속은 비었는데 겉이 이게 엄청 딱딱해요. 겉이 단단해서 이게 부러지는 걸 보면 소리가 한번 들어볼래요? 무슨 소리가 나요? 딱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그 예전부터 이게 나무 자를 때 딱 소리가 난다 해서 딱나무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나무를 자를 때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딱나무라고 부르게 됐다는 당나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거참 이름 한번 잘 지었네요. 드디어 커다란 가마솥 태물이 다 끓었습니다. 오늘은 고급 한지를 만들 백닥을 삶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마솥에 백닥을 넣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양이 꽤 많습니다. 다 넣으시는 거예요? 예, 다 한 150kg 정도 돼요. 오늘 삶을 백닥은 총 150kg 정도.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삶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딱을 넣어가지고 2시간 반 삶거든요. 한 3, 40분 또 이제 뜸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요. 예, 그래서 보통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정도 삶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삶네요, 생각보다. 예, 오전 내내 삶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꺼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닭을 삶을 때는 잠시도 솥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골고루 잘 삶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뒤집어주고 눌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덜 삶아지면은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풀어지지도 않고 이게 덜 삶으면 종이가 잘 안 돼요. 그 틈 다르고 또 이제 그 제대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삶아줘야지. 또 너무 삶아주면 곤죽이 되면 또 이게 종이가 또 힘이 없어요. 가마솥을 계속 뒤적여가며 닭을 삶기 시작한 지 어느덧 3시간.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이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속까지 잘 삶아졌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잘 삶아진 건가요? 아, 예, 이거 잘 삶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딱 잘라보면 하는 거예요. 닭은 손으로 찢었을 때 실처럼 가는 섬유질이 보여야 잘 삶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1, 2년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걸 계속 해야지. 아, 이 정도면 잘 삶아졌다 이렇게 알지. 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닭을 삶기 시작해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야 언제 한지를 만들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게 이걸 꺼내서 세척해가지고 잡티 고르고 또 비터에다가 섬유 또 분쇄해서 종이뜨기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지. 삶은 닭은 일단 깨끗한 물로 2-3번 번갈아가며 세척을 한 후 건져내서 물기를 빼주는데요. 씻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전통 방식인 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요거 갖다 표백을 해가지고 다시 하얗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염색을 해서 색한지를 만드는 거고.
하얀 한지를 만들려면 삶은 닭을 세척한 후 표백제에 담가 하루가 지난 다음 건져내면 하얀 백지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백이 끝났다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닭 껍질에 붙어있는 잡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떼어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보면 이 티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들어가면 전부 다 잡티가 돼서 까뭇까뭇하고 못 써요. 그래서 이걸 안 고르면 지저분하고 종이가 쓸 수 없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종이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티를 골라내는 작업은 오로지 수작업으로 하는데요. 꼼꼼하게 골라낸 만큼 좋은 한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티를 다 골라내고 나면 이제 닭을 곱게 분쇄줘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기계예요? 예, 이게 비터라 해가지고 이걸 분쇄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걸 돌 위에나 널판지 위에다 놓고 막 두들겨가지고 섬유를 분해시켜가지고 쓰는 걸 고해라 했거든요. 일일이 다 두들겨서. 예, 손으로 다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고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돌려서 합니다. 이렇게 기계로다가. 예전에는 세 사람이 1시간 넘게 작업하던 것을 지금은 기계로 하니 10분이면 끝이 납니다. 중간중간 고해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물에 풀었을 때 그 오리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되죠. 구름처럼 깨끗한 걸 보니 고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고해 작업이 끝나고 닭 섬유를 쏟아내 물기를 빼주면 한지를 만들 재료 준비가 다 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한지를 뜨나 했더니 갑자기 대야 속에서 화려한 스텝을 밟고 있는 명인.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한지 만드는데 딱풀이라고 하거든요. 황촉규라 그래가지고 즙을 내시는 거예요? 예, 즙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끈적끈적한 이런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액체를 가지고 한지 뜰 때 그 풀어서 뜨는 거지 같이. 닭풀은 한지를 뜨기 위해 닭 섬유를 물에 풀었을 때 섬유가 뭉치지 않고 물에 잘 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닭풀과 닭 섬유가 물에 잘 풀어지도록 긴 막대를 이용해 힘껏 저어줍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준비가 모두 끝이 나고 한지를 뜰 발을 설치하는데요.